제 이름은 최이순, 올해 63세입니다. 남편 김태수와 결혼한 지 올해로 30년째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외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꼭 좋은 인상 남겨야 돼요. 신부 측 부모님이 까다로우시대요. 준호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데. 아들 자랑 실컷 하고 올게. 저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상견례 3시간 전 남편 태수가 난데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지방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라도 꼭 가서 좋은 인상 남겨줘. 결국 남편은 급하게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남성의 뒷모습. 저 체격이.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선.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수? 그 얼굴. 제 남편 김태수 그 자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 당신, 왜 여기? 지방 출장 간 거 아니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절 아십니까? 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30년을 듣던 바로 그 목소리. 무슨 장난이에요, 여보? 왜 모르는 척?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로 젊은 여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30대 초반의 그 여성이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그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분을 처음 뵙는데요. 그 남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들 준호가 그 젊은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약혼녀 지은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에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선 남편의 목소리, 눈앞에선 남편과 똑같은 얼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상견례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천히 그 남자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제 남편 김태수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키, 체격, 손 모양까지. 심지어 왼손 약지에 낀 반지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남자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김태진, 김태수, 성도 같고 이름도 태자 돌림의 한 글자만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형제분이 계십니까? 제 질문에 김태진이라는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십니까?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진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김태수 아닙니까? 이번엔 김태진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동생을 아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사진 속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태수가? 네, 김태수는 제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태진의 부인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태수 씨 맞아요? 그럼 이분이 태수 처제, 아니 부인이시네요. 김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아니 김태진 씨,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 남편 김태수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형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처내고하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둥이 형이 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태수가 결혼했다는 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형제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연을 끊었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아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도 없었고 소식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딸과 조카가 결혼한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은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형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은이랑 저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부 지은이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게 삼촌이 있었다고요? 지은아, 나도 몰랐어. 내가 준호랑 만난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게 태수 아들일 줄은.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여보, 남편 태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상견례 끝났어? 어땠어?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 혹시... 저는 김태진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히 형제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쌍둥이 형제가 연을 끊었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저에게조차 형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남편이 숨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이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형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이라는 그 형은 30년 전 동생과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딱 30분이 지났을 때 호텔 라운지 입구가 열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 남편 김태수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김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똑같은 얼굴의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김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했구나. 아들도 있고 형님도 딸이 있으시더군요. 그래. 그런데 하필이면 김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게 됐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바로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부지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촌이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게 아니야. 이번엔 김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 사이의 문제란다. 김태진의 부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미안하오, 사돈. 아니, 최이순 씨. 오늘은 이만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먼저 간다. 너도 빨리 집에 와라. 아버지. 준호가 외쳤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턱선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30분의 침묵 끝에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30년 동안 쌍둥이 형이 있다는 걸 숨겼습니까? 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한테 거짓말했소. 나한테 형이 있다는 걸 숨겼소. 왜요? 왜 숨긴 겁니까? 형하고 30년 전에 크게 싸웠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맹세했소. 도대체 무슨 일로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형제는 원래 아주 가까웠소. 일란성 쌍둥이라 어릴 때부터 뭐든 함께 했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친구들 사귀고 같은 꿈을 꾸고 26살 때까지는
정말 우애가 좋은 형제였소.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7살 되던 해,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소. 갑작스러운 일이었소.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꽤 됐소. 그래서 유산 다툼을? 그것만이 아니었소.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때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소. 3년을 사귄 여자였소.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소. 부모님도 허락하셨소.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엔 30년 묵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남편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쌍둥이 형 김태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30년 전 그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상견례 자리에 남편이 급히 달려왔고 30년 만에 쌍둥이 형 김태진과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윤미선이었소. 대학교 선배였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인생 전부였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집안이 가난했지만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소.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소.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소. 약혼식 날짜까지 잡았소. 3개월 후였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남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약혼식 한 달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소. 나와 형은 완전히 무너졌소.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형제만 남았더군요.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꽤 됐소. 강남에 건물도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소. 형과 나는 반반 나누기로 했소. 우리는 쌍둥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이 변하기 시작했소. 태수야, 미선 씨 집안이 좀 어렵다며? 내가 결혼하면 친정 식구들 뒷바라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에이,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돈 있는 남자 만나면 집안 식구들 끌어들이고. 형은 자꾸만 미선이를 의심하게 만들었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소. 하지만 형의 말이 자꾸자꾸 제 머릿속에 박혔소.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소.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날 미선이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약혼 반지를 들고 미선이 집으로 갔소.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소.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형과 미선이가 함께 있는 걸 봤소. 둘이 소파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소. 형이 날 보더니 일어났소. 태수야, 미안하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소. 태수 씨, 미안해요. 사실은 그 순간 형이 말했소. 태수야, 나도 미선이를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미선이도 나를 선택했어.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소. 3년을 사귄 사람이 내 쌍둥이 형과 형님, 농담이시죠? 설마. 미안하다, 태수야.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미선이 손을 잡고 나를 지나쳐 갔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픔이 생생한가 봅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소. 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소. 미선이와 함께 있었겠지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형이 집으로 찾아왔소. 태수야, 나 미선이랑 결혼한다. 부모님 유산은 내가 다 가질게. 너한테는 이 집만 남겨줄게. 뭐라고요? 미선이가 임신했어.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소.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은 내 약혼녀를 빼앗고 부모님 유산까지 다 가져가려 했소. 나는 형한테 소리쳤소. 형님은 내 형이 아닙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도 형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소. 연락도 하지 않았소. 형이 어떻게 사는지, 미선이와 잘 사는지, 아이는 잘 낳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소. 알고 싶지도 않았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지고 온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본 김태진의 부인은 윤미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윤미선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부 지은이는 윤미선의 딸일까요? 남편은 왜 아들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남편의 고백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상견례 자리에서 본 김태진 씨 부인 말이에요. 그분이 윤미선 씨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분명히 봤어요. 60대 초반쯤 되는 우아한 분이셨는데 이름도 확인했어요. 명함에 한정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아? 미선이가 아니라? 네. 그럼 윤미선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형님과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도 임신했다고. 남편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30년 동안 형 소식을 전혀 듣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은이랑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삼촌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넌 아직 몰라. 어른들 사이의 일은. 그럼 설명해 주세요. 삼촌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사신 겁니까? 왜 삼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삼촌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니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만나자고? 네. 내일 오후 2시 형님 회사 사무실로 오시래요. 아버지 가셔야 해요. 30년 동안 피했다면 이제는 마주하셔야 합니다. 제 결혼이 걸린 문제예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김태진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큰 빌딩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태진건설 간판이 보였습니다. 형이 건설회사 사장이 됐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장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던 김태진이 천천히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왔구나, 태수야. 형님, 30년 만에 나누는 대화치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진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나? 사진 속엔 젊은 남자둘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그리고 윤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미선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한정아 씨입니까? 김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이는 죽었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이가 죽었다고요? 언제? 어떻게? 김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지은이를 낳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미선이가 너한테서 빼앗은 죗값이었나 봐. 미선이는 결국 내 곁을 떠났어. 나한테 딸 하나만 남기고. 김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지은이를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어. 5년 후에 한정아를 만나 재혼했어. 정아는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를 친딸처럼 키워줬어. 하지만 나는 평생 미선이한테 미안했어. 내 약혼녀를 빼앗고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으니까. 김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어. 30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두 형제 모두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한 사람은 빼앗긴 상처로, 한 사람은 빼앗은 죄책감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형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님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제 인생을 망쳤다고 밤마다 형님을 저주했습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형님도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미선이를 잃고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와 똑같이 고통스러웠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가 죽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형님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더 미워했을까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은이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너 어떡해? 김태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호 오빠가 문자 보냈어요. 여기서 만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싶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평생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았어요. 아빠가 재혼한 정아 엄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친엄마처럼 사랑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 저를 낳고 왜 떠나셨을까? 지은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아니, 김태수 사장님, 제 엄마 윤미선은 원래 사장님 약혼녀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삼촌의 아들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엄마가 삼촌께 상처를 드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려도 될까요? 지은이의 말에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일어나거라. 내가 왜 무릎을 꿇니? 남편이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엄마도 잘못이 없었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이를, 내 엄마를 사랑했었어.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지만 미선이는 형님을 선택했고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했어.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 엄마 이순이를 만날 수 있었고 준호를 낳을 수 있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미선이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김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응.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형님도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형 김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용서합니다. 미선이를 빼앗아간 것도 유산을 가져간 것도 이제는 다 잊겠습니다. 김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정말? 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우리 아이들, 준호와 지은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30년 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대신 이루게 해 주십시오. 김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정말 고맙다. 두 형제가 30년 만에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껴안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두 남자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아들 준호도 지은이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원망과 미움이 이 순간 눈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화해한 두 형제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지은이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였습니다. 우리 집은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날씨 좋대요.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늘도 너희를 축복하나 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화해한 형제, 그리고 그 형제의 자녀들이 맺어지는 결혼식.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보, 턱시도 잘 맞지? 남편이 옷장에서 새로 맞춘 턱시도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형님이랑 똑같이 맞추셨다며요? 응. 형이 같이 맞추자고 하더군. 우리가 쌍둥이니까 똑같이 입고 조카 사위 결혼식에 가자고.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태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과 화해하셔서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용서할 수 있었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형님. 남편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김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삼성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김태진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형이 왜 병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태진 씨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남편이 황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일 결혼식 준비해야 하잖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쓰러지셨는데 저도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에 김태진의 부인 한정아 씨와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태수 씨, 여보가. 한정아 씨가 흐느꼈습니다. 저녁 먹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급히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 동생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대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65세이고 심장 기능도 약해져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수술해 주세요. 제발 형을 살려주세요. 남편이 의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중 불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빠,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지은이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떡해요? 준호가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막 화해했잖아요. 이제 막 다시 형제가 됐잖아요. 내일 조카 사위 결혼식에서 같은 턱시도 입고 나란히 서기로 했잖아요. 형님, 제발 깨어나세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려고. 결혼식 하루 전날 김태진이 쓰러졌습니다. 50% 생존율의 위험한 수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안 됐나? 하지만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남편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혈전 제거에 성공했고 환자분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사실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했는데 환자분 체력이 생각보다 좋으셨어요. 며칠 입원 치료 받으시면 퇴원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아 씨가 의사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살아나셨어. 아빠. 준호가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벽에 기대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김태진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제 결혼식인데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떡해요. 아빠 손잡고 버질로드 걸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김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김태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은아? 아빠. 네, 저예요. 내가. 어디? 병원이에요, 아빠. 수술 잘 끝나셨어요. 김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태수야, 내가 미안하다. 내일 너희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이 모양이 돼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무사하신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버질로드에서 지은이 손잡고 걸어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김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은이 손잡고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둥이잖아요. 제가 형님 대신 지은이를 신랑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엔 형님이 제게서 빼앗아 가셨지만 이번엔 제가 형님을 위해 조카 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김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준호가 단 위에 올라 떨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은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남편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을 대신해서 조카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 예식장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태진이 아내 한정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남편도 형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은이의 손을 신랑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은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준호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참으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두 형제가 자녀들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이요, 기적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김준호,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신부 김지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키스를 했습니다. 예식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김태진을 봤습니다. 김태진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두 형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와 지은이는 부부가 됐습니다. 30년 전 쌍둥이 형제를 갈라놓았던 사랑과 미움은 30년 후 그들의 자녀를 통해 화해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진은 한 달 후 왕쾌에서 퇴원했고 이제 우리 두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이제 서로를 가장 아끼는 가족이 됐습니다. 때론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